최근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도시바 인수전이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 정부는 도시바의 인수 합병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위험한 공작이 백일화에 노출되어 국제 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시바가 영국계 투자 펀드 CVC 캐피털 파트너스의 인수 제안을 거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시바의 중견 간부는 거래은행의 인수안을 거부할 방침을 전한 다음 CVC에 융자해주지 말아주었으면 한다라고 비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CVC는 2조엔이 넘는 인수전에 나서는 데 있어서 대형 은행의 융자, 일본 정책투자은행, 민관펀드, 산업혁신투자기구의 협력을 상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책투자은행과 산업혁신투자기구는 적대적 인수 제의에는 부정적입니다. 나가야마 이사회 의장도 CVC의 인수 제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루 마타니 도시바 최고 경영자가 사실상 해임되었기 때문에 CVC는 상세한 인수안 제출을 보류했습니다. CVC는 도시바 경영진의 동의와 일본 정부의 묵인을 도시바를 인수하기 위한 성공 필요 충분 조건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CVC의 좋았던 시나리오는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고 M&A의 밝은 외국계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CVC는 인수 제안을 취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M&A 업계에서는 나가야마 이사회 의장의 저력을 잘못 봤다는 설도 나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4일 오후 최고 경영자 교체를 발표하는 도시바의 기자회견이 온라인 형식으로 열렸습니다. 스나가와 사토시가 도시바의 사장 겸 CEO로 복귀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지만 나가야마 이사회 의장이 CVC의 인수 제안에 냉랭한 태도를 보인 것과 스나가와 사장이 원포인트로 조기에 교체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에서 도시바의 M&A 행방에 관해 관계자는 일정한 방향성을 찾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14일에는 영국계 투자 펀드인 CVC 캐피털 파트너스를 시작으로 미국의 대형 사모펀드 KKR도 인수 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캐나다 투자 펀드 브룩필드 어셋 매니지먼트 등이 도시바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잇따라 속보를 냈습니다. 홍콩의 투자 펀드 오아시스 매니지먼트가 도시바 주가의 적정 가격은 한 주당 6,200엔 이상이라고 주장한 내용의 서한을 송부한 일도 있었습니다. 현재 도시바에 몰려들고 있는 펀드 세력들이 노리고 있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키옥시아입니다. 키옥시아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웨스턴 디지털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어느 쪽인가에 의한 인수가 이번 봄에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알렸습니다. 키옥시아는 옛 도시바 메모리 홀딩스입니다. 도시바가 미 원자력 발전 사업의 실패로 경영 위기에 빠졌을 때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분사해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현재 키옥시아 주식의 60% 가까이는 미 투자 회사인 베인캐피탈이 보유하고 있고 약 40%는 도시바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키옥시아는 스마트폰 등의 데이터 저장에 사용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부분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키옥시아의 2020년 4월에서 12월기의 연결 결산은 영업이익 7,076억엔, 순이익 1,765억엔 적자였습니다. 미중 간의 대립으로 발생한 중국의 화웨이 기술을 둘러싼 규제 강화로 플래시 메모리의 출하가 중지된 것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화웨이 규제라는 사업 환경 악화로 인해 키옥시아는 2020년 10월로 예정되어 있던 도쿄증권 거래소에 대한 신규 주식 공개를 연기했습니다. 키옥시아는 지난 2월 총 1조엔을 투자해 미에현 요카이치 신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협업업체인 웨스턴 디지털과 공동으로 각각 5천억엔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경쟁자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키옥시아를 인수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웨스턴 디지털도 맞대응하며 인수에 나선 셈입니다. M&A 관계자는 키옥시아의 대주주인 베인캐피탈이 고가에 매각하는 것을 지향할지가 주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론과 웨스턴 디지털에 의한 주식 공개 매입 싸움을 상정하고 복수의 펀드가 도시바 주에 몰리고 있다고 하는 구조입니다. 즉 여기에는 적대적 합병이 과열되면 도시바 주가도 급등한다라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반도체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키옥시아의 기업 가치는 3조 3천억엔 이상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도시바 시가총액인 1조 7,400억엔보다 1조 5천억엔 이상 높기 때문에 경영진이 매각에 반대할 여지는 좁아집니다. 키옥시아는 도쿄증권의 상장을 목표로 할 자세를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에 키옥시아의 매각 및 상장에 따른 거액의 수익을 고려하고 펀드들이 도시바 주식으로 몰렸습니다. 도시바 인수전과 관련해서 도시바의 구르마타니 전 사장은 사회 이사인 후지모리 요시아키와 짜고 개인적 이득을 얻기 위해 밀월 관계가 있는 CVC를 끌어들여 적대적 인수합병에 불러들였다고 하는 소문이 뿌리 깊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문은 새로 임명된 스나가와 회장에 비하면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시바 관계자는 구루마타니도 심했지만 스나가와는 더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M&A 업계에서는 M&A에 대한 거리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혹평이 나오고 있으며 아무것도 결단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이 나오는 이유는 도시바가 경영 위기에 빠졌을 때 대규모 중자를 추진한 사람이 스나가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 도시바에는 대규모 회계 부정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4년 7년 동안 2200억엔의 이익을 부풀린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 현직 사장 3명이 한꺼번에 사임했습니다. 도시바는 2006년에 인수한 원자력 발전 자회사 웨스팅하우스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지배 구조뿐만 아니라 재무 구조까지 무너졌습니다. 웨스팅하우스로부터 7천억엔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면서 도시바는 자본 잠식에 빠졌고 2017년 12월에 6천억엔 규모의 증자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도시바가 2년 연속으로 자본 잠식에 빠지면 상장 폐지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스나가와는 60여 곳에 달하는 해외 행동주의 펀드를 증자에 참여시켰습니다. 사모 펀드를 끌어들여 상장 폐지를 겨우 막아내긴 했지만 대신 결과적으로 분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펀드들은 도시바가 보유한 자금을 두고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늘리라고 요구하는 등 많은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세계적 펀드들의 먹잇감이 되어버린 도시바의 행방이 주목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M&A 관계자는 외자 펀드가 도시바 주가를 끌어올리고 마지막에는 MBO를 목표로 한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며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도시바 인수전의 스타트 라인은 CVC가 붙인 한 주당 5,000엔입니다. 이를 기점으로 주가를 띄우는 공작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메가뱅크의 M&A 담당 임원은 키옥시아는 물론 POS 등 유통 단말기로 일본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는 도시바 테크나 도시바가 보유한 부동산도 매각되는 쓰라림을 당할 것이라며 도시바의 암담한 미래를 예상했습니다. 도시바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심동체로 구루마타니 사장 시절에 활동했던 액티비스트를 축출하기 위해 여러가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CVC와 이외의 펀드들이 적대적 합병을 위해 공개 매수를 하게 되면 구루마타니 시대의 위험한 공작이 백일화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으므로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것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도시바가 보유한 원자력 기술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만들려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도시바의 낡은 기술을 갖고 싶어하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일본 입장에서 곤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원자력 기술의 유출이 아니고 외자 펀드가 경영권을 잡았을 때 원자력은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폐기하거나 매각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굳이 기술 유출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원자력이 아니라 공공 인프라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난장판이 된 도시바 인수전이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